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명동형부, 기본적인 품사, 명동형부만 가지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예문들을 1차원적인 기본적인 품사, 명동형부만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쉽잖아. 이거는 3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오케이? 그 정도, 3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한다고.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석 못 하겠어? 누가 해석 못 해? 문법이 전혀 필요 없지. 이거 문법을 몰라도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은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3살짜리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확장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법이 필요한 거지. 볼까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봐. 자, 여러분들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말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 책은 흥미롭다.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당연히 그 책이죠. 무엇이가 주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볼까요?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것은 공부하는데 유익하다. 오케이?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좀 더 부드럽게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건 공부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다 칩시다. 여기 주어가 뭡니까? 주어. 오케이? 책이 주어야? 아니지. 이 색깔 칠해진 부분, 이 전체가 주어 덩어리단 말이지. 오케이? 됐어요? 이걸 영어로 옮겨보면 read many books, 많은 책을 읽답니다. 근데 ing를 안 붙여주면 말이죠. 많은 책을 여기서 읽다를 읽는 것으로 바꿔줬듯이 ing 붙어가지고 많은 책을 읽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주어로 만들어준 겁니다. 오케이? 책처럼, 명사처럼 이렇게 주어가 되게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 너의 공부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보죠. 이런 식으로 자, 주어 자리에 명사만 집어넣으려고 고집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봐. 읽다라는 동사를 변신해가지고 읽는 것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이때 to를 넣어도 돼. to read, 읽는 것 이런 식으로. 오케이? 동사를 있다? 읽다라는 동사 봐봐. 여기서 읽다라는 동사를 읽는 것으로 바꿔줬잖아. 영어도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영어도 똑같잖아. 그래서 읽는 것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겠지. to 붙여가지고 또는 ing 붙여가지고 앞에다 to 붙여가지고 동사 앞에 to 붙여서 뭐하는 것 또는 동사 뒤에다가 to 붙여서 ing 붙여가지고 뭐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봐봐.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한 거야. 그래서 봐봐. 이제 자, 팔품사, 명사. 자, 명사만 가지고 부족해. 명사만 가지고 추상적이고 복잡한 생각들을 전달할 수가 없다니까. 주어 자리에 명사가 문제하는 역할 뭐라 그랬어? 주어, 목적어, 보호라 했잖아. 이 자리에 명사만 가지고 는 부족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활용, 이걸 우리나라는 이게 동사 변신이라는 게 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올 거야. 동사를 변신시켰어.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동사 앞에 to 붙이고 동명사 ing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이제 아까는 주어만 공부했잖아. 방금 예문에서는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알았지? 이래서 일단 1차 확장이 되는 거지. 동사를 가지고 동사를 변신시켜서 1차 확장을 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 봐봐. 또 보자. 그 다음에 나는 두꺼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좀 약간 어색한데 내가 문법을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쓴 겁니다. 나는 두꺼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내 처제에 오케이? 두꺼운 책이 많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럼 두꺼운 뭐야? 두꺼운 어떤 사물의 성질 상태지. 두꺼운 책이야. 오케이? 책. 알았지? 두꺼운 책. 그러면서 책을 꾸며줘. 무슨 사? 형용사. 그런데 여기 봐. 그래서 영어로 옮긴다면
I have many thick book이야. 오케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봐봐, 형용사가 명사 수식해준다 그랬잖아. 알았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 이런 식으로 꾸며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 자, 그런데 나는 읽을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여기 봐. 읽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꾸며주기 위해서 읽다를 떼어내고 다자를 떼어낸단 말이야. 떼어내고 읽을 이런 식으로 책을 꾸며줬잖아. 명사를 꾸며주는 1차적인 책임을 맡는 게 누구야? 형용사지. 오케이? 이러니까 내가 품사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읽을이란 단어 가지고 읽을라고 책을 꾸며줘. 근데 읽을은 형용사가 아니잖아. 오케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읽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책을 꾸며주긴 꾸며줘야 되겠는데 읽을이라는 단어, 읽다를 변형해서 읽을 이런 식으로 꾸며주게 되지. 오케이? 동사를, 이것도 읽다라는 동사를 변신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결국은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형용사만 가지고 부족하잖아. 어떻게 이 읽을이란 단어로 읽다를 읽을로 바꿔서 꾸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이렇게 확장이 돼야 한다는 거지. 오케이? 영어는 당연히 영어도 그러겠지. 그래서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당연히 to 붙여가지고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죠. to 붙여서 읽을 책 역시 read라는 동사를 앞에 to 붙여서 변신시켜서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읽을이라는 영어에서 읽을이라는 형용사가 없어. 그 형용사를 다 만들어야 돼. 읽을, 먹을, 오케이? 이런 형용사를 만들면 어떻게 됐어? 바보 병신이지. 사진 이렇게 두꺼워지겠지. 근데 읽다 변신의 기제 동사를 가지고 변신시켜서 이렇게 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영어도 똑같이 한국어와 똑같이 적용되는 게 그 똑같은 논리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1차원적인 형용사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오케이? 내 마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를 활용해서 뭐뭐 할 그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잖아. 이 1차 확장이 일어난 거지. 오케이? 우리 이걸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하는 건데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따져가지고 그걸 이게 무슨 용법이지? 이러고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영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뭐 명사적이다, 형용사적이다, 부사적이다 이런 말을 하긴 쓰긴 쓰는데 기본적으로 동사를 변신해서 형용사처럼 하게 만들었다 이거지. 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돼. 앞으로 우리가 명사가 나오고 to 동사 원형 나오면 거의 99%는 뭐 할 그렇게 해석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나는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자, 책을 읽기 위해. 그러니까 뭘 꾸며줘? 갔다.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이가 아니잖아. 책을 읽기 위해 갔지. 근데 어디로 가서? 도서관으로 갔지. 자, 읽기 위해가 뭘 꾸며줘? 갔다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오케이? 뭐 부사 역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지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해석하는 게 중요해. 그 나중에 이제 해석 연습을 내가 따로 시킬 거야. 오케이? 부사 용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내가 따로 훈련시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따라오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영어는 이제 동사 앞에 나오니까 주어 다음에 나는 갔다 도서관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to 붙여가지고 역시 뭐야 동사 갔다를 꾸며준단 말이야. 오케이? 갔다를 꾸며줘. 동사 꾸미니까 뭐 부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봐. 그래서 여기 봐봐.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데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이 1차적인 확장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투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 부사처럼 쓰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무서운 괴물이야. 무서운 괴물. 무서운 dreadful monster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파괴하고 있는 괴물이라고 하고 뭔가를 막 때려 부시는 괴물. 영화 보면 나오잖아. 뭘 때려 부시는 파괴하고 있는 괴물이라고 하고 싶어. 근데 파괴하고 있는이라는 영어에서 파괴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있나? 우리말도 봐라. 파괴하다를 하고 있는 이렇게 바꾸어서 변신시켜서 괴물을 꾸며주고 있잖아. 영어라고 안 그랬어? 파괴하고 있는이라는 말을 파괴하고 있는, 걷고 있는, 울고 있는 이걸 다 1차원적인 형용사를 만들려고 생각해봐. 사전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겠지. 영어 쓰는 애들이 그렇게 바본가? 아니잖아. 똑같아. 한국하고 파괴하고 있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당연히 어때요? 여기다 우리가 ing를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봐봐. 괴물을 꾸며주니까 파괴하고 있는 괴물 꾸며주잖아. 형용사지. 오케이? 괴물을 꾸며주니까 형용사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건물인데 어떤 괴물에 의해서 파괴당한 건물이야. 오케이? 자, 파괴를 하면 놔두고 하다를 당한으로 바꿔서 변신시켜서 이렇게 건물을 꾸며주듯이 영어도 똑같겠지. 자, 파괴하다가 destroy입니다. 여기다가 is를 붙여가지고요. 파괴당한 건물 이런 식으로 동사를 변신해서 뒤에 나오는 건물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지. 형용사로 동사를 ed 붙여서 형용사로 변신시켜 준 거죠. ing 붙여서 형용사로 변신시켜 준 거지. 오케이? 여기 봐봐. 자, 그래서 이제 보라. 자, 형용사에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를 변신시켜서 1차적인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알았지? 그게 뭐가 있더라? 아까 했지. 투부정사가 있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됐지? 아까 동사를 변신시켜서 부사 만들고 투부정사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사구문, 전치사구로 이제 이건 나중에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1차 동사를 활용해서 1차 확장이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걸 공부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5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 오케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목적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목적어입니까? 그 얘기가 목적어지. 오케이? 그래서 I heard the story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들었다. 뭘 들었냐? 그가 오늘 올 거라고 들었어요. 오케이? 이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봅시다. 들었다의 목적어가 뭡니까? 스토리가 아니고요. 문장이 나왔네. 그가 오늘 올 거다라는 문장이야. 여기다가 이제 고라는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오케이? 올 거라고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라고 안 그러겠어? 봐봐. 자, 항상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 쓰니까 들었다를 주어 뒤에 갖다 붙인다. 나는 들었다 이런 식으로. 뭘 들었어? 그럼 차근차근 이걸 들은 거지. 이번에는 뭐야? 주어 동사 하나의 문장 속에 어디에 스토리, 그 얘기야, 그 스토리처럼 명사 자리에 집어넣었어.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었지. 목적어든 주어든 명사니까 집어넣어서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명사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응? 됐어요? 자, 그래서 뭐냐? 이거 봐봐. 그래서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절이라고 그래, 절. 그래서 명사처럼 쓰였다 해서 무슨 절? 명사절이 나온 거지. 그다음에 그러면 형용사 제대로 없겠어? 있지. 여기 봐. 그 이상한 돌은 드러났다. To be on 고대의 유물로 드러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상한이 스톤이란 돌을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런데 6-1번 문장 볼 거예요. 한글로.
그 아이들이 발견한 돌은 고대 유물로 표시했다. 오케이? 영어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야. 나중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고쳐도 배울 텐데 위치를 집어넣어서 뭐뭐한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 돌. 자, 어떤 아이들이 그 돌을 발견했어요. 이제 하나의 문장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돌이 위치로 접속사로 바뀐 것 뿐인데 우선 그거 놔두고. 아무튼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뭘 꾸며줘? 스톤이란 돌을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뭐야? 형용사인데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문장을 가지고 명사를 꾸며줬어. 그래서 뭐야?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지. 그래서 무슨 절? 형용사절이 됩니다. 오케이? 무슨 절? 형용사절. 됐지? 이제 그럼 뭐가 남았어? 이제 부사절만 남았지. 오케이? 자, 부사절 볼까요? 자, 이거 봐. 우리가 광장에 도착했다. 오케이? 우리가 광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했을 때라고 접착제를 갖다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면 도착했을 때 이 덩어리가, 의미 덩어리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까? 모여 있었다로 연결되는 겁니까? 당연히 돼요. 도착했을 때 모여 있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체가 동사 꾸며지니까 뭐지? 동사 꾸며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사지. 근데 우리가 광장에 도착했다는 하나의 문장이었어.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부사처럼 쓰게 만들어서 무슨 절? 문장을 가지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부사처럼 쓰게 만들었으니까 무슨 절? 시작. 부사절. 오케이? 영어로 쓴다면 이거는 접착제 앞에 붙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이걸 꾸며주니까 부사절이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어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데 그 확장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거야.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았지? 그래서 자, 봐. 이제 기본적으로 팔품사가 있는데 품사, 명동, 형부, 전접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 가지고 3살짜리 아이들은 언어 생활을 한다는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그보다 복잡한 수준으로 올라갈 때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부족하니까 뭐?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야. 확장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뭘 가지고 확장시켜? 일단은 부족한 명사를, 오케이?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확장시켜. 그게 뭐가 있어? 투정사, 동명사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명사처럼 쓰게 만들었어. 그게 뭐야? 명사절. 알았지?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만 가지고 부족해. 그러니까 어때요? 투부정사, 분사를 가지고 역시 동사를 변신해서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었어. 오케이? 그리고 역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2차 확장이라는 거야. 2차 확장. 뭘 가지고?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알았지? 그래서 무슨 절? 문장이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 절이 되는 거야. 해서 명사 꾸며지니까 형용사절. 우린 그게 이제 관계사절이지. 그 다음에 부사, 동사를 가지고 이거 부사만 이 원래 1차원적인 부사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1차 확장이 일어나는 거지. 동사 가지고 변신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어때요? 부사. 또 문장을 가지고 부사처럼 하게 만들어서 부사절. 우린 이거를 공부해. 자,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해석 문법을 공부한다 했지만 결국은 어때? 문장이 복잡해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 마디가 있지. 그 마디가 이런 데서 발생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법 문제도 다 여기서 걸린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걸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문법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다 설명한 다음에 내가 딱 A4 용지로 한 장으로 내가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시험을 문법 문제 만점 맞을 수 있게 내가 정리해 줄게. 오케이?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전치사, 접속사하고 이 1차적인 동사. 그러니까 바로 뭐야, 이거. 이 접속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이게 전치사와 접속사는 접착제거든요. 접착제. 자, 이 접속사가 바로 뭐야? 이 절을 만들 때 필요한 접착제야. 알았지? 그리고 전치사제는 뭐가 나오고 명사가 나와서 역시 명사의 접착제지.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끊어읽기 원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두 개를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 잡혔죠?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거. 오케이? 이걸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전차 접속사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끊어읽기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영어를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결국은 주어 동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지? 주어 동사만 찾아내면 해석은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확장, 품사의 확장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어 찾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주어예요. 우리는, 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 주어를 찾으라 그러면은, 주어는 항상 뭐 탐, 제인 같은 명사만 주어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주어라고 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탐은 제인을 사랑한다. 부터 시작해서, 자, 두 번째 거 해석해 볼까요? 자,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주어야. 그럼 이 부분을 주어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자,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오케이? s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4번 해석해 볼까요? 네모 속에, 네모 전체가 하나의 주어 덩어리야. 자, 그러면 어때요?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너의 인내심을 요구한다. 오케이? 이 전체가 의미 덩어리로 주어가 된다는 거지. have 앞에 to 붙여가지고 뭐만은 것 그런 식으로 오케이? 명사라는 품사가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라는 품사를 확장시켰습니다. 오케이? 자, meeting the deadline. 마감 시간에 맞추는 것은 보인다, 불가능하게 보인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발표를 연습하는 것은 이 주어다. 이 전체가 주어 덩어리입니다. 만들 것이다. 너를 더 자신감 있게. 오케이? 자, 7번. 자,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주어가 아닙니다. 오케이? 태양이 주어가 아니란 말이지.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주어니까. 볼까요? 의미 덩어리로 주어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노란색에 있는 부분을 하나의 명사 A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A는 is obvious, 명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A라는 명사 주어 자리에 의미 덩어리 주어가 왔다 이거야. 근데 봐라. 시작.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연결돼야 안 돼? 안 되지. 우리말로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은 그렇게 하잖아. 영어라고 그런 게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뭐만은 것, 그럼 여기다 딱 됐었으면 좋겠지. 한국말 어순대로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영어는 무조건 의미 덩어리 앞쪽에 와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나중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은 명백하다. 자, 근데 8번. 네모 속에 있는 게 주어라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주어가 아니야. What mom eats. 엄마가 먹는 what이 것이라고 해석할 때 있어요. 나중에 합니다. 엄마가 먹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아이의 입맛에 이런 뜻입니다. 자, 9번은 어떻게 해석할까? 노란색에 있는 부분이 다 주어라 있어요. 자, whether가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어. 그럼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지 아니 이걸 주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랑한지 아닌지가 해야 되겠지. 오케이? 한지가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 다음 10번은 어떻게 해석해? 누가 그녀를 죽였냐라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 탐이라는 명사처럼.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 이걸 주어로 만들어줘야 돼. 네모는 남아있다. 미스터리로. 오케이? 네모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주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붙여야 되겠나? 누가 그녀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가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를 잡을 때 명사만 주어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약간 융통성 있게, 오케이? 의미 덩어리로 주어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거 봐. 산 속에 우리가 어떤 산을 보기 위해서는 오케이? 산을 보기 위해서는 숲속을 걸어가면 안 되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지.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 이거. 아, 영어라는 숲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마치 숲을 보듯이 우리가 지금 영어가 이렇게 구성 1차 확장, 2차 확장이 돼가지고 영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이걸 공부한 거야. 정돈해 볼까요? 자, 명사만 가지고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뭐더라? 시작! 주어, 목적어, 보호야. 알았지? 이거를 다 이것만 가지고 나의 생각을 다 전달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1차 확장이 동사를 가지고 1차 확장시켜. 그리고 문장을 가지고 2차 확장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투부정사, 동명사. 1차 확장은 투부정사, 동명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문장을 가지고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2차 확장시켜서 명사절. 오케이?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1차 확장, 동사 활용 가지고 투부정사, 분사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어줬어. 2차 확장으로. 오케이? 부사 역할, 동사 변시해서 부사 만든 거 투부정사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가지고 역시 부사처럼 하게 만들었어. 부사절. 이걸 우리가 공부하겠다. 영어 숲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지? 별거 아니야. 이것만 공부를 해버리면 영어 해석은 완전하게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야. 오케이? 물론 이거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바로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어. 또 이걸 연장시켜가지고 진짜 이제 실제 영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응용하는 훈련은 그건 또 따로 해야 되겠지. 그건 별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여러분들의 영어 자신감은 확 올라갈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적용시킬 건데 앞으로 이걸 하는데 한 20강 이상을 할 거야. 오케이? 20강. 아직은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끊어읽기. 오케이? 여러분들 내가 서서히 지금 선생님 교재 이제 복잡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끊어읽기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끊어읽기 원리, 전치사 접속사, 오케이? 전치사 접속사, 동사 변신 가지고 오케이? 끊어읽기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